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문제를 풀어볼 시간을 꽤 드렸어요. 개수가 좀 많았는데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다 보니까 진행을 하시다가 그림까지 그려보신 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하나씩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자동차 설계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설계도. 설계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뭘 지칭하는지 알고 계시죠? 이제 클래스라는 거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자동차라고 하는 설계도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자, 이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은 자동차 객체를 담을 변수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자, 설계도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설계도를 활용해서 객체 만들 수 있겠죠? 자, 얘가 말하는 건 객체를 담을 변수예요. 객체를 만들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건 자동차 타입으로 자동차 변수를 선언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 다음 자동차 객체를 만들어서 변수에 담아라. 문제에서 담아라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담아라라는 표현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제가 일부러 안 지우고 하나하나 덧붙여 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자, 객체를 만들으래요.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가 유저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자동차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우리는 자동차 변수에다가 A 자동차 변수에다가 연결시키는 과정을 해주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 다음 자동차 객체마다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지게 해달라 라고 했네요. 자, 자동차 객체마다라고 했어요. 그럼 적어도 객체가 하나보다 많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 문제 상황에서는 몇 개를 딱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객체마다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실제로 객체를 여러 개를 만들든 아니면 하나만 만들든 어쨌든 이 최고 속력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변수가 필요하겠죠. 변수가 있어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고 그 데이터에 우리가 넣을 값이 최고 속력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라는 건 변수를 하나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한테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지게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180 정도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다른 객체를 만약에 만들어서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얘한테는 한 200 정도 뭐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서로 다른 객체, 자동차 객체마다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지게 한 거죠. 그렇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 알고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뭐냐면, 자, 자동차 지금 현재 코드 상황에서 자동차 몇 개예요? 자동차는 2개죠. 그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인지하고 계신 건데 이 녀석을 보고 자동차라고 안 해요. 그쵸? 자동차의 개수를 셀 때 이걸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 얘는 설계도니까. 설계도는 직접 제품에 해당하지 않죠? 설계도를 사용해서 찍어낸 결과물이 그 해당 제품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도 이제 뭐 자동차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건데 그때 자동차에게 뭔가를 부여시킨다라고 하면은 클래스가 아니라 객체한테 일을 시키는 행위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알고 계셨던 부분이긴 해요. 자, 이번에는 한 개의 자동차가 3번 달리게 해달래요. 자, 한 개의 자동차라는 건 자동차 객체가 하나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하나만 남기고 지웠습니다. 자, 이 자동차 객체를 사용해서 달리게 해야 돼요. 자, 그럼 달리게 하는 거는 뭔가를 저장하는 행위예요? 뭔가를 행해야 되는 행위예요? 자, 실행해야 되는 행위죠.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메서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제가 이것도 한번 이런 방식으로 해보죠. 아까는 메서드를 여기다가 직접 만들어서 호출하는 걸 해봤어요. 이번에는 없는데 호출을 해볼게요. 자, A 자동차한테
리모컨을 눌러서 당연히 지금은 없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그냥 이름을 짓겠습니다. 달리다. 그리고 호출을 해요. 없으니까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자, 이런 메서드는 자동차 타입 안에 정의된 적이 없어 라고 하니까 퀵픽스에 보면은 메서드를 만들어줄까 라고 하고 있죠. 이 녀석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퍼블릭 보이드 달리다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접근 제어자에 해당하는 이 퍼블릭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은 신경 안 쓰기로 했으니까 제거를 해주시고 자, 이 안쪽에 뭐 그냥 둬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런 거 하나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메서드를 한 번 호출했으니 이 자동차 객체는 한 번 달리겠죠. 그러면 한 개의 자동차가 총 3번을 달려야 되니까 우리는 메서드를 3번 호출하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요. 자, 그 다음 3개의 자동차가 각각 한 번씩 달리게 해달라 라고 하고 있네요. 문제가 조금 바뀌었죠? 한 개의 자동차가 3번, 3개의 자동차가 1번, 총 3번을 달리는 건 맞는데 하나가 연속으로 아니면 3개가 각각 이런 의미로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자동차 설계도를 그대로 재활용을 해도 될 것이고 이 녀석 한 개의 자동차가 한 번 달린 거죠. 이거 그냥 두고요. 추가적으로 2번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 그냥 복사에다가 이름 바꿔서 달리게 하는 거 하나 이건 필요 없고 이거 하나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 또 할 수 있는 게 그냥 바로 자동차 만들어서 여기다가 일 시키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이러면 세대가 결국 한 번씩 일을 한 거니까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셔도 좋지만 우리가 배웠던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으니까 자, 이번에는 각각의 자동차가 서로 다른 최고 속력으로 달리게 해달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저장하는 것까지는 아까 해놨어요. 그리고 달리다 라는 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최고 속력으로 달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 최고 속력이라는 값을 달릴 때 사용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각각의 자동차라는 말이 나왔으니 적어도 2개 이상의 객체는 존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두 녀석을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이것도 하나 여기다 달아주도록 하고요. 여기는 아까처럼 200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이 최고 속력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직접 출력에다가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출력에 활용할 때 이 메서드 안쪽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눌러야 돼요? 우리는 리모컨을 어떤 리모컨을 눌러야 돼요? 변수가 들고 있는 거 눌러야 되나요? 아니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거 눌러야 되나요? 여기서 쓸 거예요. 달리다라고 하는 이 메서드 안쪽에서 이 최고 속력 변수의 값을 활용할 겁니다. 우리가 눌러야 되는 리모컨은 디스겠죠? 디스를 눌러서 이 변수 값 좀 가져와 줘 라고 해야 이 녀석을 올바르게 갖다 줄 거니까요. 그래서 디스.점 최고 속력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자동차 객체는 결국 다른 속력으로 달리게 되겠죠. 다른 데이터를 저장을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객체는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아예 남남인 객체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번호가 다른 각각의 자동차가 서로 다른 최고 속력으로 달리게 해달래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다른 게 번호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번호만 추가가 됐습니다. 번호. 자, 그러면 이 번호 부분을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최고 속력과 동일한 개념으로 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될까요? 네, 됩니다. 돼요. 제가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뭔가 항상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지식을,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똑같은 방법이니까 결국 번호라고 하는 공간이 하나가 또 필요할 거다. 왜냐면 번호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번호가 필요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 번호에 값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값을 저장을 해줘야겠네요. 자, 그럼 1번 자동차, 2번 자동차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녀석들이 각각 다른 번호로, 다른 최고 속력으로 달려야 되니까 이 번호 또한 여기다가 활용을 해주면 좋겠네요. 자, 여기다가 디스천 번호. 이렇게. 이 정도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출력문은 이제 길어져서 좀 헷갈리니까 프린트 F를 사용해서 바꿔보자면 두 개가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은 1번 자동차가 180km로 달린다. 2번 자동차가 200km로 달린다. 이렇게 둘 중에 어떤 출력문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문제. 자,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플레이어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문제인데 얘는 이제 기존의 내용들을 다 지우고 적용을 시킬 겁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쭉 진행했던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 안에 변수를 만들고 메서드를 만들고 그것들을 실제로 활용하고 디스라는 리모컨을 눌러보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있었던 문제예요. 클래스가 필요했고 클래스가 있어야 타입을 쓸 수 있고 타입이 있어야 변수를 만들 수 있고 변수를 만들어야 객체를 연결할 수 있고 이 순서를 쭉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플레이어를 만드는 문제. 첫 번째 이 플레이어 만들어져 있는 거는 플레이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었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공간들, 변수들을 활용해서 플레이어의 정보를 저장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플레이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플레이어를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플레이어라는 객체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얘가 존재했던 이유. 플레이어의 정보를 저장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작업을 똑같이 해야 돼요. 두 번째 플레이어를 만들어야 돼요. 결국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변수들을 만들어 낼 겁니다. 나이를 제외하고 이름과 직업 같은 경우는 둘 다 스트링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변수들한테 각각 값을 저장할 거예요. 값은 뭐 정해준 거 없으니까 적당하게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저는 지금 두 번째 플레이어를 만들었나요? 두 번째 두 번째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대로 저장을 했나요? 아닌가요? 저장을 잘했죠? 저장을 한 겁니다. 물론 따로따로 변수로 만들었지만 저장은 잘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플레이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플레이어 객체를 사용해서 값을 저장했던 이 방식,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니까 객체를 사용하면 효율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객체를 배울 때부터 독수리의 데이터를 다루고 연관성이 있을 때 객체를 쓰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사용자 정의 객체를 쓰기 위해 클래스를 만드는 과정까지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럼 플레이어 하나를 만들기 위해 제가 지금 코드를 몇 줄을 썼죠? 여기만 5줄이에요. 물론 여기는 이만큼은 이렇게 압축을 시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압축을 시켜도 4줄에 몇 줄이에요? 5줄이에요. 그럼 총 9줄이죠. 이 줄만큼 안 한다고 해도
어쨌든 코드가 좀 깁니다. 근데 두 번째 플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코드는 몇 줄이에요? 세 줄이죠. 얘가 반보다도 더 적어요. 그쵸? 그러면 제가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변수를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코드 줄 수도 더 적고 객체를 만드는 것보다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객체를 쓰는 게 더 효율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단순한 코드 줄수만 봐도 9줄 대 3줄이라고 하는 3배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메모리 또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실질적인 메모리.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를 보셨을 때 그 옆에 크기라는 게 존재했어요. 그래서 뭐 캐릭터는 몇 바이트, 뭐 바이트 쇼트는 몇 바이트, 인트 롱 몇 바이트, 플롯 더블 몇 바이트 이런 식으로 바이트가 다 쓰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써있는 바이트 중요하지 않다, 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죠. 몰라도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인트는 4바이트고요. 스트링은 얘는 8바이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8바이트? 조금 애매한데 이건 정확한 수치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변수가 가지고 있는 크기와 객체가 가지고 있는 크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변수들은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실제로 작게 그렸고요. 객체는 크게 그렸죠. 그리고 제가 설명을 실제로 얘보다 얘가 훨씬 더 큽니다 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커요. 왜냐면 얘는 애초에 복수개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된 녀석이니까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누가 메모리 효율이 좋을까요? 작은 변수 3개랑 큰 객체 하나예요. 누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는 사실 객체를 만들기 위해선 얘도 필요해요. 이 녀석도 메모리를 먹습니다. 누가 효율이 좋을까요? 이거 변수가 좋아요. 메모리 효율이 변수가 좋습니다. 코드 줄수도 변수를 썼을 때가 더 효율이 좋고 실질적인 메모리에 대한 효율도 변수가 객체보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왜 객체 써요? 제가 객체를 써야 되는 이유 그리고 객체를 쓰면 좋은 이유 설명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한 곳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될 때 뭔가 정해진 곳으로 하나의 이 목적지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할 때 객체는 이것만 보내면 된다. 근데 변수는 다 따로따로 보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 보내고 3개 보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 보내고 3개 보내고 이거 누가 편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객체는 하나를 보내니까 좋은 거고 변수는 3개를 다 따로 보내야 되니까 안 좋은 건데 누구 입장에서 편한 일이에요? 이거 사람 입장이에요. 사람 입장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쓰는 이유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려고 해요. 이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람이 편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편하다라는 건 컴퓨터 입장은 어때요? 네, 컴퓨터 입장에서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해? 메모리 효율도 떨어지고 코드 양도 많아지고 읽어야 되는 코드가 많아진다는 거니까 당연히 연산도 많아지는 겁니다. 컴퓨터 입장에선 불편한 거죠. 사람이 편하려고 쓰는 게 객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저급 언어, 고급 언어. 기억나시나요? 저급 언어에는 대표적으로 C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급 언어에는 이제 자바랑 파이썬이 있었어요.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OOP라고 하는 그 녀석 자바와 파이썬입니다. 누굴 위한? 사람을 위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이게 고급 언어였죠. 그리고 컴퓨터에게 초점이 맞춰진 이게 저급 언어였어요. 이 개념 때문에 우리가 자바를 쓸 때 객체를 쓰라고 나온 거예요.
사람이 쓰기 편하려고. 진짜 그 이유가 전부입니다. 사람이 쓰기 편하려고. 자, 근데 대신에 이것도 물론 사람이 편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전자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웹사이트를 구현하는 개발자로서 취업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새로운 신상 TV가 세대가 나와가지고 그 TV들에 대해 데이터를 우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TV의 이름이나 그 다음에 뭐 모델명 그리고 뭐 가격 이런 것들이 왔어요. 그래서 각각 TV 한 대 한 대마다 이런 데이터가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다 따로따로 변수를 만들기에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TV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자 그럼 편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변수를 만드는 거랑 객체를 만드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데이터를 줬는데 한 TV는 가격이 없었대요. 근데 우리는 데이터를 받았죠. 받은 데이터로 작업을 했어요. 데이터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개발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넘어올지 모르니까 그 데이터의 신빙성을 따져볼 수 없으니까 그냥 준 대로 처리를 한 거예요. 웹사이트에 기재가 됐습니다. 자, 신상 모델 TV, 신상 TV 세대가 웹사이트에 기재가 돼서 가격이 쭉 나왔는데 얘는 가격이 없대요. 얘 무료예요,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쵸? 개발자 억울하죠? 데이터 안 받았는데. 근데 웹사이트에 게시가 안 됐으니까 누굴 탓해요? 개발자를 탓하는 겁니다. 억울하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컴퓨터는 실수를 하지 않아요. 컴퓨터는 에러가 있는 거지 실수가 없습니다. 걔는 뭐 버그나 오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원인은 있어요. 다만 그 원인을 사람이 완벽하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버그, 오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걸 객체로 만들어서 관리를 했다면 애초에 이 녀석은 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널이나 0이. 그럼 개발자가 미리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 근데 이걸 다 따로따로 변수로 만들었다면 뭐가 부족한지 우리가 중간에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공통된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찍어내야 되는 계속 같은 모양을 추구해야 되는 이런 그 개발 환경이 나왔을 때 우리가 객체를 쓰지 않으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근데 객체를 쓰면 사람 입장에서 편하게 만들어진 객체를 쓰면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편하려고 객체를 쓰는 겁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실제로 연산 속도가 저급 언어랑 고급 언어를 따졌을 때 저급이 고급보다 빨라요. 프로그램의 연산 속도가 그래요. 실제로 C로 작성해 놓은 코드를 실행하는 그 연산 속도랑 자바로 작성해 놓은 코드를 실행하는 연산 속도랑 C가 더 빨라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바를 쓰는 이유. 자, 쭉 이어서 스토리텔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바를 쓰는 이유.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면 우리가 웹 개발에 자바를 쓰는 이유. 자, 이것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바는 고급 언어로서 사람이 편한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자바의 경우에는 제약 조건이 많아요. 무슨 제약 조건이 많냐면 우리 변수 하나를 만들어도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 못 만들어요. 그쵸? 그리고 그 데이터 타입을 어기거나 했을 때 애초에 실행을 못하게 막아요. 문제가 많죠? 그리고 클래스가 없으면 객체를 못 만들어요. 타입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제약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자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약 조건이 많다라는 건 개발할 때 신경 쓸 게 많다라는 거예요. 개발할 때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데이터를 넣지 않으면 계속 에러가 날 거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을 시킬 거니까. 우리가 타입을 뭐 어떤 사용자 정의 객체를 쓰겠다고 타입을 만들었는데 그 타입 안에 변수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우린 값을 저장을 못하고 그럼 그거 하기 위해서 변수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
뭐 하나를 하려면 그거를 연계하고 있는 타구를 다 따져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개발할 때 신경 쓸 게 많다. 자, 개발할 때 신경 쓸 게 많다라는 건 유지보수의 입장에서 편하다란 얘기예요. 왜냐면 하나하나 따져가며 꼼꼼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봤을 때 얘가 인트 타입이야? 그럼 얘는 정수잖아. 얘가 뭐 객체야? 그럼 얘도 객체겠네. 이 객체 안에 변수 뭐 있어? 이런 애들이 있으면 이런 데이터 들어있겠네. 우리가 따로 엄청나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타고 연계된 것들을 다 따져가며 만들었으니까 타고 따라가면서 눈으로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편해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을 완료하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오래전에 개발됐던 그런 프로젝트들을 다시 뜯어 고치는 경우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도화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일들 중 하나인데, 자바로 개발을 하면 개발할 당시에는 좀 신경 쓸 게 많지만 유지보수가 편하다라는 이점이 있어요. 자, 이게 웹 개발에 자바를 쓰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웹이라고 하는 건요. 자, 여러분들이 초창기 네이버를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 디자인이 상당히 솔직히 안 좋아요. 좀 구려요. 근데 그때는 웹이라고 하는 그 환경 자체가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을 때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네이버가 어때요? 메인 페이지 딱 띄워놓으면 깔끔하죠? 그리고 뭐 광고도 많고 뭐 누를 수 있는 버튼도 많고 엄청 뭐가 많아요, 기능이. 그렇죠? 엄청 많이 발전해 온 거예요. 근데 그 발전에 걸리는 시간들이 긴가요? 웹은 빠른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거 다 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웹은 좀 변화가 빨라요. 변화가 빠르다는 건 뭐냐면 많이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이 뜯어 고치려면 개발이 편해야 돼요? 유지보수가 편해야 돼요? 이건 유지보수가 편해야 돼요. 처음 개발할 때는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개발을 딱 완료를 하는 거고요. 애초에 네이버가 업데이트 한다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진 걸 가지고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건 다 유지보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빠른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유지보수를 많이 해야 되고 계속해서 뭔가를 수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이점이 없으면 웹에는 적절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바가 웹 개발에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된 이유입니다. 자, 요즘에는 물론 이제 파이썬 가지고도 웹 개발을 많이 합니다. 파이썬에 이제 뭐 장고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서 웹 개발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아직 웹 개발 쪽에는 자바 시장이 더 크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시장이 빅데이터와 AI죠. 이거는 뭐 모르셨다고 하면 지금 들으시면 돼요. 파이썬은 대표적인 시장이 이쪽입니다. 이거는 파이썬이 압도적이에요. 자바는 이 빅데이터나 AI 쪽에서 자바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 파이썬은 제약 조건이 적어요. 자바랑 반대죠. 제약 조건이 적으면 개발할 때 신경 쓸 게 많이 없어요. 대신에 유지보수할 때 신경을 좀 더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상반되는 개념 같은 느낌인데, 파이썬에서 제약 조건이 적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파이썬은 변수를 만들 때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요. 그냥 변수명만 가지고 변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문자를 넣었다가 정수를 넣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재할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정수를 넣었다가 그 다음에 문자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화가 가능해요. 좀 더 자유도가 높은 언어예요. 자바에 비해서. 자, 당연히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개념은 반대로 적용되는 건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제약 조건이 적은 이 녀석이 도대체 왜 빅데이터랑 AI 쪽에서 효과가 좋은지, 얘는 이유가 당연히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빅데이터라는 건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뭔가 연산을 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에요. 근데 그 빅데이터가 다 똑같은 자료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누구는 문자, 누구는 숫자 이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잡아가지고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객체로 처리를 한다라고 해도 그 안에 변수를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야 돼요. 전역 변수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게 될 리스트 같은 걸 사용해서 저장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제너릭이라고 하는 타입을 지정하는 것 때문에 막혀요. 근데 파이썬은 그런 거 없습니다. 파이썬은 그냥 대량의 파이썬에도 똑같이 객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객체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면 타입 같은 거 상관없어요. 그냥 다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장된 값을 그대로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쪽에 우세한 이런 성능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AI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컴퓨터잖아요. AI는. 그렇죠? 컴퓨터는 데이터가 없이 동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컴퓨터가 사람과 요즘에 대화를 하는 컴퓨터도 나왔는데 사람의 말을 음성으로 알아듣고 그 알아들은 내용을 스스로 분석해서 그거에 알맞은 대답을 선정하고 대답을 하기까지는 수많은 연산과 빅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빅데이터 없이 그럼 AI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없이는 얘는 동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세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이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같은 걸 다루기 편하게 아주 유용한 모듈이라고 하는 모듈들이 많아요. 좋은 게. 그래서 이쪽 시장에서 특화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파이썬이. 그래서 이제 뭐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면 사실 여러분들은 파이썬 공부를 당연히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바는 이제 웹 개발에 요즘에는 웹 개발을 벗어나면 사실 자바를 잘 안 써요. 웹에만 거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하나 더 해보자면은 이제 앱 개발이라고 하는 거에 코틀린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자바 베이스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바를 알면 코틀린은 거의 그냥 쉽게 거의 금방 익힐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앱 개발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앱 개발도 사실은 이제 이쪽보다는 다른 쪽이 좀 더 우세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웹 개발에 국한되어 있는 자바 우리는 이런 걸 좀 배우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한테 편하려고 사람이 편하려고 개발자가 직접 편하려고 객체 같은 거를 주로 쓴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안 드렸는데 C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인베디드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쪽에 특화되어 있다. 자, 이 인베디드는 OS를 얘기하는 건데 얘가 이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고 연산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 효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조립식 컴퓨터를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500기가짜리 SSD를 샀다고 가정을 하고 설치를 하고요. 윈도우라는 OS를 설치하면 그 OS만 깔았는데 한 20몇 기가 정도가 폴라당 까져요. OS만 설치했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OS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 그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자바로 만들면요. 얘는 못해도 2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용량 효율이. 그래서 자바 가지고는 OS 안 만드는 겁니다. 언어들마다 이런 특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좀 이해되실까요? 그런 느낌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바를 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이 변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 하지 않을 거다. 아까 지운 것처럼. 그래서 객체를 활용하는 걸 연습을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공유를 해드릴 거고 이제 다른 문제를 몇 개 열어드릴 건데 이거는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쉬는 시간 동안에 시간이 좀 남으시면은 한번 쭉 훑어보세요. 문제만 먼저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은